네, 이번 시간에는 사회 배고 쪽에 있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변화한 까닭을 알아봅시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거 이번 시간에는 한번 눌러 볼게요.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봅니다.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변한 까닭을 알아봅니다. 네. 자,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어떻게 변했는지. 옛날이랑 오늘날에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옛날에 엄마는 무슨 일, 아빠는 무슨 일, 뭐 아이들은 무슨 일, 뭐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면은 오늘날에는 또 그게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변한 까닭을 또 알아보는 거죠. 왜 그러면 그러한 역할들이 변화했는지 알아볼게요. 자, 윤호는 텔레비전에서 옛날 가족들의 생활 모습을 보다가 옛날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옛날에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어땠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돼 있네요. 자, 아래 그림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조금 확대해 가지고 그림을 자,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놔뒀는데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어머니처럼 보이죠? 어머니가 밭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또 아버지 아니면 남자 어른들이 또 이렇게 뭔가 농사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한번 눌러볼게요.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면서 농사일도 하셨습니다. 네, 어머니는 집안일도 하고 농사일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적혀 있네요. 남자 어른들은 주로 농사일이나 바깥일을 하셨습니다. 남자 어른들은 주로 농사일, 바깥일. 자, 여기 보니까 여기 할아버지가 우리 아이한테 글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볼게요. 남자아이는 할아버지와 글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남자아이는 글 공부를 했고요. 어머니는 주로 부엌일을 하셨고 여자아이들은 어머니를 돕거나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는 부엌일, 여자아이들은 뭐 바느질, 글 공부는 남자아이만 했나 봐요. 이렇게 공부는 주로 남자가 하고 여자는 부엌일, 어머니 돕기, 뭐 바느질 이런 걸 배웠다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여기 또 할머니 볼까요? 할머니는 손주를 돌보셨습니다. 네, 할머니는 손주를 돌보시고 여기 또 어머니가 또 물을 깃고 있는 장면인데요. 어머니는 아이를 돌보면서 우물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네, 아이 돌보기, 그 다음에 우물에서 물 깃기 이런 것도 집안일이죠. 어머니들의 삶을 보면은 어머니들은 부엌일, 이렇게 집안일, 또 바느질, 또 우물, 주로 집안일을 하고 남자 어른들은 이렇게 바깥일을 주로 하죠. 물론 어머니가 집안일만 한 건 아니었죠. 어머니는 이렇게 농사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글 공부 같은 경우는 주로 남자가 하고 여자들은 거의 공부를 안 했죠. 아마 집에서 예전에는 여자가 무슨 공부냐 이러면서 공부를 안 시켰어요. 그냥 바느질이랑 그냥 집안일만 해라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옛날에 주로 대부분 사람들이 다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으니까요. 옛날 생활 모습이 이랬습니다. 자, 그럼 한 장 넘길게요. 네, 여기서. 자, 옛날에는 집안일은 주로 여자가 하고 바깥일은 주로 남자가 하는 등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집안일은 여자, 바깥일은 남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죠. 자, 오늘날에는 남녀의 역할 구분이 없어지고 집안일을 가족 구성원이 함께 나누어 합니다. 예전에는 여자만 했던, 어머니만 했던 일은 집안일을 이제는 가족 구성원이 다 함께 나눠서 하죠. 또한 집안의 중요한 일을 가족 구성원이 함께 의논해 결정합니다. 옛날에는 주로 누가 결정을 했을까요? 집안의 가장 어른, 그것도 남자 어른, 뭐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주로 결정을 했겠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남자 어른들이 결정을 하면은 그냥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여자들이나 뭐 다른 아이들은. 하지만 요즘에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의논을 하죠. 여러분 부모님도 보시면은 서로 의논하시면서 뭔가 결정을 하시죠. 자, 아래 그림을 보면서 오늘날 가족 구성원의 역할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모가 모두 일하는 경우가 많아짐. 자, 우리 이런 걸 맞벌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바깥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도 바깥에서 일하시고. 네, 한번 볼게요. 여보, 오늘도 힘내시고 저녁에 만나요. 그래요. 당신도 오늘 잘 다녀오세요. 네, 이런 집들이 점점 많아지죠. 이건 맞벌이죠. 맞벌이 가정. 엄마도 일, 아빠도 일, 이렇게 바깥 일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회사에서 일하고 마치고 집에 오면은 가정일, 집안일도 엄마 아빠가 같이 하시는 거죠. 자, 여기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봄. 옛날에는 이런 일이 다 어머니의 일이었어요. 어머니의 일이었는데 이제는 아버지도 같이 이렇게 집안일을 하시는 거죠. 여보, 첫째는 내가 돌볼게요. 당신은 둘째를 보세요. 이렇게 같이. 다음 세 번째, 역할을 나눠서 집안일을 함. 집안일을 나누어 하니 쉽게 해낼 수 있겠어요. 저희 사실은 요거 두 개가 이게 다 옛날에는 어머니 혼자서 다 하신 거죠. 너무 힘들죠, 이게.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같이 아버지도 같이 집안일하고 우리 아이들도 같이 하고 이렇게 다 같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은 이렇게 가족회의로 의논함 돼 있죠. 한번 볼까요? 이번 주말에는 어디로 여행을 가면 좋겠니? 새로 생긴 동물원에 가면 좋겠어요. 네. 자, 이렇게 여행 가는 장소도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번에 아이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서 우리 같이 한번 여행을 가보자 이렇게 하면서 여행 갈 곳을 물어보기도 하고 뭐 또 다른 중요한 일들도 같이 의논해 보기도 하죠. 이게 요즘의 생활 모습인 거죠. 옛날에는 남녀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역할의 구분이 없이 그냥 같이 하는 거죠. 뭐든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요거 옛날에 어머니들 정말 힘드셨겠죠. 이렇게 혼자 다 하시니까. 자, 한번 요거 볼게요. 요걸 눌러보면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자, 옛날 가족 구성원의 모습에는 오늘날 가족 구성원의 모습에는 오늘날을 가져다 놓으세요 돼 있네요. 자, 남자들이 주로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는 등 바깥 일을 한다. 요거는 남자들이 농사를 짓거나 바깥 일은 옛날이겠죠. 이렇게 옛날.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집안일을 가족 구성원이 나누어 한다. 그렇죠. 엄마 아빠 같이 돈을 버는 걸 맞벌이라고 해요. 이거를 오는 날이겠죠. 오늘날. 가장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그거는 옛날이겠죠. 가장이 모든 일을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건 옛날. 가족 구성원의 수가 줄어들고 남녀가 평등하다는 의식이 높아졌다. 이거는 오늘날이겠죠. 자, 가족 구성원의 수가 줄어든 이유는 바로 농사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농사를 짓는 가정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가족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 이유 중 하나가 농사를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의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의사결정 시 가족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해 중요한 일은 함께 의논해 결정한다. 오늘날이겠죠? 여성은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 집안일을 도맡아 한다. 옛날이겠죠? 산업이 발달하면서 도시로 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핵가족이 늘어났다. 옛날? 오늘날이겠죠? 오늘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 같이 볼게요. 옛날과 달리 오늘날에는 교육받을 기회가 늘어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습니다. 또한 남녀가 평등하다는 의식이 높아지면서 가족 구성원의 역할도 변했습니다.
자, 여기에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변한 까닭이 나오네요. 자, 옛날과 달리 오늘날에는 교육받을 기회가 늘어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다고 돼 있죠. 옛날에 교육은 남자들만 주로 받았거든요. 남자들만 받았지 여자들은 집안일하고 바느질하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교육을 했었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교육을 받고 있죠. 그러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습니다. 자, 또한 남녀가 평등하다는 의식이 높아졌죠. 자, 옛날에는 남녀가 평등하다는 의식이 없었어요. 남자는 굉장히 높은 존재, 귀한 존재, 남자가 더 대접받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여자들은 그 밑에 남자를 항상 뒷받침해주는 그런 걸 해주는 내조라고 하죠. 내조. 남자를 항상 옆에 서포트,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그런 게 아니죠. 남녀가 평등하다. 이런 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같이 볼게요. 여기 남녀 모두 교육받을 기회가 동등해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좀 더 진출할 가능성이 높죠. 한번 볼게요. 지난해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남녀 학생의 대학 진학률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아지고 있는 건 이렇게 이제 여자들도 대학에 충분히 진학을 하면서 공부.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높은 걸 보면은 우리 여자들도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크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나도 뭔가 사회에 나가서 좀 더 성공하고 싶다. 이런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은 두 번째. 남녀 모두 사회활동의 기회가 동등해짐.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여성이 잘 나가는 시대입니다. 대학 진학률에서 남학생을 추월한 지는 오래됐고요. 의사, 약사 같은 전문직 분야에서도 역풍이 거셉니다. 금녀의 영역 소리를 듣던 경찰, 검찰, 사법부, 또 국회까지 여성의 공직 진출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방문 서비스를 하는 엔지니어들은 대부분 남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성 서비스 요원들이 늘면서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삼성 노벨상으로 불리는 펠로우에 처음으로 여성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임원이 된 여성 승진자 7명 가운데 5명이 엔지니어 출신인 것도 눈에 띕니다. 보수적인 색채가 짙은 금융권에도 여풍이 불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 특유의 꼼꼼함과 유연함이 강점으로 부각되면서 금융권에도 여성 인력의 증가라는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성의 활동 무대가 넓어지는 등 우먼 파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경제인 수가 상상보다 훨씬 많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활동하고 계시죠? 우리 여성 경제인이 약 139만 개. 139만 개. 예. 우리 전체 우리 기업 수가요 360만 개인데요. 네. 그 중에 약 한 38.7%가 여성 기업으로 지금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늘고 있죠. 예, 그리고 2008년 이후 계속 여성 기업 수가 증가되고 있는 아주 고무적인 그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직업의 남녀의 차이가 없어졌으면서 그다음 여성의 기업 수가 점점 늘어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게 보이고 있죠. 남녀 모두 사회 활동의 기회가 동등해졌다. 네. 지금 여성 기업 수가 한 38점 몇 %라고 돼 있는데 점점 늘어가겠죠. 저기 2008년 통계였으니까요. 지금 2020년이니까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자, 세 번째. 남녀가 평등하다는 의식이 높아짐. 그렇죠. 이제 여기 보면 여자 소방관, 남자 간호사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좀 구분되었다면은 요즘에는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 그런 게 어딨냐라는 의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죠.
뭐 택시 운전사, 버스 운전사 이런 건 다 운전은 남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여자들도 이제 점점 운전을 하고, 군인은 남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군인도 여자가 하고 있죠. 유치원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 당연히 여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남자들도 유치원 선생님과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남자, 여자 그런 역할의 그 구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볼게요. 네, 방금 뭐 네일 아트 하시는 분도 남자였죠. 이제 이렇게 점점 직업의 구분,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었네요. 자, 마지막으로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할지 상상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돼 있네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서로 남녀의 역할이 구분돼 있었잖아요. 오늘날에는 역할 구분이 없어져 있고, 자, 그럼 미래에는 과연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 한 30년 후, 50년 후, 100년 후 뭐 이럴 때는 우리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지 한번 상상해 가지고 글로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누르면 네, 예시가 있네요. 자, 여기 이 친구가 적은 건데, 로봇 기술이 발달해 반려 로봇이 빨래, 요리, 청소 등의 집안일을 도와줌으로써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해야 할 집안일이 줄어들 것이다. 그럼 집안일은 더 이상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요? 이렇게 되나요? 집안일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저녁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 운동이나 영화 감상 등 가족들이 함께 취미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는 이렇게 적었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글로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